홍보를 한 거죠. 세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한다. 근데 세계에서 그것을 딱 봤을 때 이게 뭐냐, 이게 원숭이 뭐 원시 사회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딱 내렸는데 안에서 선전선동은 뭐 워낙 유명하고요. 예전에 게스트 한 분 모셨을 때 그분이 여기는 간판이 왜 이렇게 많냐고. 북한은 맨날 수령복, 장군복, 이민복만 있는데. 그 간판 얘기하셔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요. 그 북한의 간판, 저만큼 간판을 많이 본 사람도 두 간판에서 느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. 북한의 간판은 모든 것이 국가와 조국을 위해서 그치. 너의 목숨을 아끼지 말고 헌신하라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. 그쵸. 근데 한국의 간판의 특징은 너가 안전해야 너의 가족이 행복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다 모두가 행복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기는 중심이 국가라면 한국은 내 자신입니다. 그래서 간판 하나라도 야 이게 어떤 것이 사람이 사는 것인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한국에서 초반에 일을 할 때 뭐 당신이 뭐 이렇게 안전을 이렇게 뭐 조금 잘 안 지키면 오늘 이렇게 가족에게 못 따라간다, 가족이 뭐 힘들어한다, 뭐 이런 거 보고 아 정말 그래야겠다 와닿더라고요. 아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돌격대 생활을 하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거나 좀 우리가 좀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 줄거리가 있어요. 이게 정말 유튜브니까 이런 방송을 하는데 방송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시멘트 몰탈인가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소니까 이렇게 그걸 해야 되는데 계속 비가 오고 물이 막 치고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 돌격대원들이 정말 고기 마대자를 이렇게 들고 거기 가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몰탈을 내렸다. 그게 북한에서도 유명한, 그래서 뭐 영웅신문가 노령영웅신문가 줬을 거예요 아마. 뭐 그걸 한다고 해서 다 영웅신호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. 워낙 뭐 이슈가 됐었어요 그때. 유명하니까 한 명을 그렇게 그 모델로 세웠는데 실제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. 그런 거를 뭐 경험을 비슷한 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요? 자루로 이렇게 시멘트 상하차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자루로 이렇게 나르다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윗동을 뽑고 이렇게 마대인데 시멘트 한 삽이면 10kg입니다. 그렇죠. 상당히 무겁고 돌덩이고요. 그래서 한 두 삽 정도 남자들은 20kg, 여자는 한 10kg 정도 이렇게 해서 어깨랑 메고 나르는데 이게 자루가 이렇게 뭐 사람이 잘 밀 수 있게끔 뭐 비로도 천이라 부드러운 걸로 해주는 게 아니고 아주 상당히 커질 것이란 거거든요. 이렇게 들고 나르다 보면 이렇게 어깨 가죽이 뺏겨집니다. 네, 그리고 거기에 시멘트 가루가 묻고 그래서 좀 쉬다 보게 되면 진물이 나면서 시멘트가 굳어버립니다. 네, 그러면 뭐 사람이 정말 땀도 나고 하니까 거친 표현으로 하자면 좀 구석구석 시멘트 가루가 다 있게 되면 그걸 다 뜯어야 되는 거죠. 뭐 헌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가죽이 벗겨진 데 그 시멘트가 있게 되면 그걸 뜯어낼 때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. 가죽이 벗겨지니까 뭐 그런 경험도 있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때는 왜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인데요. 근데 이게 집단주의 참 관점에서 보면 좀 웃긴 게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거기서 나서는 게 이상한 거고. 그리고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 또 그걸 뭐 아무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좀 놀랐던 게 뭐 일을 할 때라든가 어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열애하세요 하는데 아픈 이유를 들어보면 너무 가관이거든요. 제가 들을 때는 뭐 다리가 뭐 살짝 삐끗했습니다. 아니면 뭐 손가락이 살짝 아픕니다. 아니면 머리가 두통이 살짝 있습니다.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열애가 그런 게 아니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. 팔목이 부러졌습니다. 아니면 모가지 구미 갔습니다. 머리가 터졌습니다. 머리가 이만큼 근데 터져도 그냥 나가잖아요. 이만큼 부어서 지금 거물이 흐르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면 그러니까 열애 대상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참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나갔을 때 제가 제일 느꼈던 부분은 첫째는 상당히 놀랐습니다. 그 이유가 저는 뭐 지방에서 쭉 살다 보니까 이런 도시가 내가 사는 나라에 이런 도시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첫째는 고층 아파트, 둘째는 뭐 에스컬레이터, 엘리베이터, 물론 전기는 잘 안 들어오지만 그리고 뭐 지하철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뭔가 항상 국가에서 얘기하는 지상 낙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1960년도, 70년도에 그 시골에 있는 한 총각이 서울역에 갑자기 떨어져가고 혼자서 자생을 했을 때 그 바라보는 시각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놀랐던 거죠. 그 놀랐던 점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첫째는
우리 인민은 정말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정말 장군님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어떤 곳은 이렇게 정말 멋있는 건물과 멋있는 이런 인간을 맞아요.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온 곳도 있구나. 그럼 우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조선 사람일까? 이런 생각이 첫째는 들었고요. 평양 안에서도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맞아요. 잘 살고, 뭐 정말 맞아요.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잘 사는 사람도 잘 살고, 또 평양 사람들에서 다 그런 게 아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, 이게 두 번째로 놀랐던 거고, 세 번째는 평양 내에서 배급 시스템이 유지된다는 게 상당히 놀랐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보고 왜 놀랐었냐면 북한은 고난의 행군 때 이미 배급 시스템이 모두 무너져서 자력갱생이라는 그 구호가 제일 알맞게 사람들이 살아왔었는데 그치. 평양이라는 곳은 아직도 자력갱생이라는 단어보다도 구호는 있긴 한데 그건 지키지 않고 결국에는 배급 시스템이 다 유지되더라는 거죠. 기다리잖아요. 네. 그래서 와 여기는 진짜 사회주의네? 막 이런 생각이 그치. 들었습니다. 근데 이런 생각마저도 내 혼자 하면 했지 남한테 친구한테도 얘기를 못 한다는 것도 또 불편한 현실이죠. 왜냐하면 맞아. 말하면 또 이렇게 간첩이 되고 또 감옥에 가고 하니까 참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맞아요. 삼석구역, 평촌구역 이쪽 뒤쪽으로 나오게 되면 거기는 다 시골이잖아요. 네, 같은 네. 평양인데도 삼석구역 가면 다 농장이고 막 배추밭에 배밭에 막 살구밭에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북한의 김일성, 김정일이 먹는 야채, 과일, 오리공장, 닭공장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. 북한 안에서도 지방과 평양의 저 격차가 네, 어마어마하고 맞습니다. 그러고 평양 안에서도 또 그렇게 또 맞습니다. 차이가 나면 이건 뭐 정말 네. 6, 70년대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정말 평양 올라갔는데 저도 평양 올라갔을 때 처음에 에스컬레이터 타는데 이게 무서워서 못 타는 거예요. 막 이러는데 그냥 지방 사람이라는 게 딱 티가 나죠. 오세요 증명서 출생증 어디서 오셨어요? 네. 아 얘 어떻게 하셨지? 에스컬레이터 못 타는 건 나밖에 없어요. 이거 뭐 지하철 표 끊어가지고 찍고 나가야 되는데 그 표 뗄 줄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나가다가 걸려가지고 탁탁 문이 닫히면 와 하고 기절해서 뒤로 넘어가고.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?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그 지하철에 지금 제가 그 자리에서 서 있는데 어떤 한 분이 그 선생님 같은 분이 이렇게 막 탈 줄 몰라서 그치, 겁먹고 무서워서. 엄마나 이러고 있다면 과연 저 사람한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참 웃기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태어났는데 이미 평양에 있고 그치. 태어났는데 이미 지방에서 이런 다른 삶을 살았고 같은 나라에서도 참 거기에 가서 그러는 내 모습을 과연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참 아이러니합니다. 평양 하게 되면 우리 평양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막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사람들이. 그럼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오게 됐을 때 탈북을 하게 될 때까지만 해도 뭐 돌격대 생활하고 뭐 집이라는 게 또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았으면 탈북 당시까지만 해도 뭐 남한 드라마나 남한 소식이나 이런 것도 전혀 몰랐겠어요. 아닙니다. 볼 기회도 저는 없었잖아요. 상당히 많이 봤고요. 예? 그 학원에 있을 때부터 봤습니다. 그러니까 그 90년대 후반부터 그 남한 드라마를 많이 봤었는데 그때 봤던 게 뭐 경찰 특공대, 뭐 유리구두 막 이런 거 많이 봤었는데 유리구두. 그 연변 지역에서 송출되는 그 드라마 방송이 북한에서 안테나를 조금만 조작하게 되면 그치. 그 중국 그 채널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같은 그 언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중국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거기서 한국 영화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맞아요. 그때 보고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그 남조선은 그 헐벗고 굶주리며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전쟁 이름도 조국 해방 전쟁이고 우리가 그들을 빨리 해방을 시켜야 된다. 뭐 그치. 이런 교육을 받았었는데 또 구원의 대상이었잖아요. 네. 그랬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상당히 놀랐어요. 아 이거 교육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게 첫째고 둘째는 그 드라마 내에서 그 라면을 그 재벌들이 그 상당히 그 먹으면서 슬퍼한다는 거. 그러니까 집안이 망했는데 라면을 먹는 거. 그러니까 망했는데 왜 라면을 먹냐? 우리는 특식인데 이런 내 말이. 부분인 거죠.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놀랐던 것은 개개인이 자동차를 탈 수 있다라는 거. 그러니까 즉 맞아요. 노동자가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한다라는 게 상당히 그 이해가 힘들었습니다. 맞아요,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? 그 대부분 도당 책임비서라든가 뭐 군당 책임비서 또는 인민위원회 위원장 이런 간부들 급에서 이렇게 차를 타거나 큰 대기업 뭐 7기업서 이런 데서 이렇게 승용차를 타는데 이게 일반 노동자들이 출퇴근을 하는데 그것도 뭐 차가 막힌대요. 그래서 차가 막힌다는 단어를 그때 처음 뭔지 알았어요. 모르고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나만이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걸 알았고요. 그 후에 그 드라마를 접한 건 평양에서 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드라마를 10편을 봤다면 한국 드라마를
4편은 한경북도에서 봤고요. 6편은 평양에서 봤습니다. 그러니까 평양이 그만큼 한국 영화가 많이 돌더라고요. 걔네 더 많이 봐요. 예. 너무 많이. 그래서 저는 그 북한에서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장군님 계신 곳, 뭐 심장, 뭐 이렇게 뭐 이런 표현도 있고, 뭐 수뇌부 이런 표현도 있는데, 그 수뇌부에서 남조선 영화를 더 많이 보더라. 그래서 참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나는 신기한 게 어떻게 학원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곳이잖아요. 아, 네네. 아, 이걸 좀 설명을 좀. 나는 정말 뻥치네. 아, 야, 그렇습니다. 개인들도 집에서 보기 힘들어서 숨어서 보는데 학원에서 그렇죠. 원성에서 봤다고? 말이 안 되잖아요. 그 학원 같은 경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돌립니다.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그 집단적으로 그 교육을 개개인이 아닌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원래 군당이라든가 도당 이런 데서 TV 같은 것을 개인 집은 없어도 제일 많이 그렇게 각 호실마다 또 이렇게 넣기도 하거든요. 흑백 TV를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고학원에 있을 때 청년 비서를 했었습니다. 청년 비서를 하면서 청년 지도원실을 제가 혼자서 쓰는 거죠. 그러면 청년 지도원실이 어떤 곳이냐면 아이들의 사상 교육을 담당하는 곳입니다. 네, 그래서 그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뭐 강연 자료를 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제가 3층인데 2층인데 안테나를 조금만 돌리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저녁 시간에 대부분 북한 그 고아원 일가가 대부분 9시나 뭐 10시 이때면 다 끝나버려요. 근데 그때 이후에 드라마가 방영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렇게 안테나를 한 명 올려보내서 이렇게 싹 돌리게 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래서 정말 짭짤하게 보고요. 그리고 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24시간은 안 줘도 무슨 전기라고 했었나? 국가전기. 네, 국가전기를 씁니다. 네, 그래서 맞아요. 다른 오히려 뭐 전기 쓸 일이 있으면 그 교직원들이 뭐 전기 쓸 그 도구를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쓸 정도로 그래서 전기가 일반 집보다 많이 나오거든요. 우리 국전이라고 하잖아요. 국전, 야 국전에다 코 걸어라 하게 된 국전 들어오고. 그래서 뭐 이렇게 녹화기 같은 것도 일부러 사람들이 가져와서 거기서 보는 거죠. 그런데 대신 그 문은 제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. 그치.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낮에는 지도원 선생님이 관리를 하지만 밤에는 저의 왕국인 거거든요. 대부분 그런 일은 밤에 기생충이네. 밤에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밤에는 어느 순간에든 제가 종을 쳐갖고 아이들을 다 모임시킬 수가 있거든요. 그 정도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문 열어달라고 하게 되면 문 열어주고 제가 문 걸고 또 앞에서 경비 한 명 세우고 아이를 그리고 그 안에서 보게 되면 저는 당연히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래서 너무 시시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. 그치. 남자의 향기. 남자의 향기. 건혁수 나오는 그 영화도 무슨 그 무슨 뭐 그 여자 깡패 하다가 그 영화도 그 선생님들이 CDR을 가져와서 보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문 열어드리고 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네. 이 사람들은 뭐가 꺼릴 게 없어. 잡혀도 그냥 혼자 하고 이러니까.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교직원들은 퇴근 시간 이후에는 저의 왕국이고 제가 아이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모집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건물 전체가 어찌 보게 되면 그 학원이라는 그 뭐 200명을 300명을 제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와갖고 그 전기에랑 뭐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하려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죠. 올 때 그냥 뭐 이렇게 도시락에 밥 같은 거랑 반찬 김치랑 이런 거 좀 가져다 주고 저는 그거를 이렇게 금고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? 철문 있죠. 서랍문 있지 않습니까? 쫙 소리 나는 거 거기다 이렇게 넣어두고 먹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선생님들한테 인정을 받고 이렇게 점차 나가면서 원래 청년 비서를 6학년에만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제가 5학년 2학기부터 청년 비서를 제가 맡았었는데 그 기존에 청년 비서 했던 형이 그 군대에 나간다고 일반 학교로 갔었거든요. 그래서 5학년 2학기부터 제가 청년 비서를 하면서 못된 짓 그러니까 북한에서 말하는 그 남조선 반동 배경 문화법을 제일 많이 어긴 사람이죠. 그러네요. 할 건 다 하는 거예요. 사람들 그 그렇습니다. 안에서도 사람이 하지 말라면 더 하잖아요. 생기고요. 더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머리에 계속 맴돌고요. 그래서 청년 장마당 세대들도 그래서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제일 충격받았던 그 비디오 중에서 기억나는 거 진짜. 그때는 그 아이돌은 아니었을 겁니다. 뭐 아이돌 1세대라고 하는 한국인데 여자분들이 그 옷을 이렇게 뭐 한실종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겠죠.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춤을 추시는데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면붕에 빠지는 거죠. 그러니까 여자 무릎 이상을 본 적이 없는데 정말 그러니까 북한은 그러니까 치마도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입어야 되고 막 이런데 막 그것도 막
길쭉길쭉한 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거의 다 뭐 다 피복을 이렇게 뭐 없어 그런가 막 이렇게 아껴서 그런가 막 달랑달랑 그냥 가릴 때만 가리고 막 이렇게 춤추시니까 막 그냥 모두 멤버 그때 그거 보고 결론을 내렸죠 저희가. 아 이거는 우리 공화국을 몰살하기 위한 남조선의 미녀들을 뽑아가지고 우리 공화국 남자들을 휘어잡으려고 이렇게 사이즈를 무너뜨리고 이걸 보지 말자. 딱 그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. 자 이건 보면 안 돼. 딱 이러고 밤에 혼자 또 보고. 예. 맞아요. 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. 그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. 그치. 근데 저도 그랬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채널이랑 돌리게 되면 막 별의별 정말 예,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. 근데 그때 봤을 때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. 남자 열사가 이렇게 마주서서 우리 로맨스 같은 거랑 보게 되면 영화 보게 되면 막 뽀뽀하고 잠자리 가지는 것도 다 나오잖아요. 그걸 보게 되면 우리 오빠들이랑 보게 되면 눈 돌려라 이러거든요. 그럼 이렇게 눈 돌리고. 근데 나만 창피한 게 아니라 오빠들도 엄마들도 서로가 눈을 피해요. 이렇게 괜히 담배 찾고 괜히 막 이래요. 서로가 아들 이게 부자지간에도 서로가 어색해하는 거예요. 그거를 나보고 눈 가리고 보지 말래요. 근데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예를 들어서 아버지 엄마랑 다 같이 뭐 여동생이랑 같이 TV 보는데 갑자기 19금 장면이 나오면 아, 서로 불편하고 뭔가 아니 이렇게 19금이 아닌데 아, 일반 그냥 키스씬인데 내가 웃는 게 그러라서 웃는 게 아니고 네.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19금이 아니고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서로 뭐 사랑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키스를 하고 그냥 같이 침대에 누웠다 이 정도인 거예요. 그냥. 아, 그 정도도. 예. 근데 그게 이제 창피한 거지. 그래서 서로 눈을 돌리고 막 이래요. 참 순진한 건지 아니면 참 무지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무지하죠. 그 우리가 그 한국에 보면 어린이집에서부터 어린이 선생님들이 여가는 이런 게 있어요. 뭐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성교육을 이렇게 쭉 하는데 북한은 솔직히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교육을 안 시키다 보니까 정말 웃기는 소리로 뭐 첫날 밤에 무슨 정말 뭐 친구들이 장난삼아 시켰던 것을 막 따라해가지고 맞아가지고 쫓겨나는 것도 있고 맞아요. 정말 어떻게 하는 정말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다 자연스럽게 알지만 뭐 친구가 뭐 어떻게 하면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온단다라는 걸 알려주지만 시골 같은 정말 순진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자 남자가 같이 사는데 아기가 나오지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참 성교육에 대한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북한이. 그래서 오히려 그 여성 인권도 많이 문제가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걸 보다가 잡혀가거나 한 적은 없어요 그래도? 그거 일단 이렇게 한 번쯤은 잡혔을 것 같아. 저는 진짜 많이 봤습니다. 많이 봤는데요.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영화를 보고서리 그 북한에서 그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그런 분도 있습니다. 그 영화 자체가 그 북한을 상대로 한 장면이 몇 장면도 안 나오는데 그 영화를 이건 무조건 남조선을 그 남조선 놈들이 우리 공화국을 몰살하기 위한 영화다. 이렇게 완전 한국에 내보내기 위한 영화다. 이렇게 해갖고 정치범 수용소에 갔던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고요. 그리고 그 영화가 있습니다. 그 올가미라는 영화가 올가미, 있는데 야 유명했죠. 아들 그 씻겨주는 그 장면이 있는 영화인데요. 그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북한에서 처벌을 안 하거든요. 근데 그걸 보고 그 소년 단련대 간 친구가 있었습니다. 네. 그 올가미를 보고 충격이었죠. 그 올가미 거의 장면 좀 그런 장면이 많지 않습니까? 좀 잔혹하죠. 네. 그래서 그것도 좀 충격이었고요. 올가미 원래 유명한 드라마였죠. 드라마인 거죠. 북한에서도 올가미 유명한 드라마 영화들이 뭐 이렇게 돌던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올가미 나 그 엄마 역할을 하시던 분이 이름이 한복고미처럼 생긴 북한 그 보이자들에 나오는 한복고미처럼 생긴 배우분 있습니다. 맞아요. 나 그분 이제 고용간척 항복금 하나 이렇게 서사처럼 하는 분이 있습니다. 네 맞아요. 탈북을 하게 된 계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제가 그 평양 돌격대에 갔다가 돌격대 생활을 끝까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지방으로 돌아왔는데요. 못하고 돌아왔던 이유가 그 북한의 그 보중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? 네, 봤어요. 그러니까 보중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토대가 아주 안 좋은 북한 일반 사람이 정말 토대라는 건 뭐냐면 북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뭐 일본
놈이었거나 북한 표현으로 한다면 그리고 친일파였거나. 친일파였거나 뭐 이런 사람인데도 정말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결국에는 장군님의 품이 넓어서 언젠가는 다 안김을 받는다. 그래서 영웅도 된다. 그 영화를 보고 당원도 된다. 예, 그 영화를 보고 그래서 정말 그 영화 보고 돌격대 나왔다고요? 네, 그러니까 그 영향이 많이 컸습니다.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무지한 거죠. 순진하다는 표현은 그걸 절구로 믿었구나. 못 하겠고요. 예,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제가 일을 하게 되면 정말 입당을 할 수 있고, 근데 입당이라는 게 뭡니까? 지금은 안 그렇지만 북한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남자의 기본 스펙이고 그렇죠. 다시 말해서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 발판인데 그래서 그게 돼야 되는데. 저는 뭐 집안 다시 살려야 된다. 아버지가 조국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해도 저는 결국은 아들로서 그 죄를 씻고 막 이런 보수 영화를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웬일이야. 그래서 평양에 나가서 하루 12시간씩 주 6일을 일을 했고요. 근데 그 12시간에 포함된 게 또 있습니다. 그거는 충성의 보위 사업이라고 해서요. 그 만수대 언덕 지금은 그 김정일이까지 있는데 그때는 김일성만 있었습니다. 그래서 거기 가서 계속 명단해라 이름 적고 그냥 청소할 것도 없는 대리석을 계속 쓸고 닦고 하는 겁니다. 그걸 매일 아침 하는 겁니다. 그렇게 3년을 했는데